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1월 29일 오전 헤드라인 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심하잖아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헤드라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울 새 아파트 이제 4만 채 쏟아진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고덕동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1년만 해도 뭐 거의 엄청난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4만 채 쏟아지게 되면 일단은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가들도 많이 썼었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비해서. 뭐 지방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 아파트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주택인 분들,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기 나오는 그 제목에 있는 헤드라인 뉴스의 밑에 내용을 보면 뭐 또 거기 또 비판적인 얘기도 나와요. 뭐 나라 뭐 전세자금 대출 막아서 그렇진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들도 그렇게 전세값은 많이 오르진 않아요. 오르기는 올라요. 매년 조금씩 1년에서 그보다 조금 올랐지 매매가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풍선 효과, 세부담, 엇갈린 수도권 집망 뭐 전망하는데요. 이번 년에 보통 이제 전반기는 좀 잠잠하다가 후반기 조금 오른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이번 한 해는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이런 거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세가 부담이 됐던 뭐 풍선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어차피 투자를 한 사람은 옛날에도 전체가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많이 거의 대부분 규제 지역이었던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전 정부 때 다 풀어줬잖아요. 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잊었어요. 예전에도 규제 지역이었어요. 근데 다 투자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비규제지역인 지역들 다시 규제지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분수령 전혀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많이 오른 지역 있으면 덜 오른 지역 있잖아요. 좀 호재가 있는 지역. 그쪽은 항상 붐빌 겁니다.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분위기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금액들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부동산은 생물이다 보니까 오름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떨어지면 다시 오름이 있는 겁니다. 다음 얘기 들어볼게요. 다음을 보면 집가 상승과 맞물려 가계빚, 한국 금융 불균형 키워. 솔직히 내가 이 뉴스를 이제 매번 이제 읽기도 하지만 정치도 되게 좋아하지만 있는 거를 이 부동산 뉴스 중에서 이제 올리는 그 어디 뭐 매체가 있어요. 정말 그쪽입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그 일보 거기 밑에서 와서 거기 키운 건지 거의 똑같습니다. 맞물린 가계빚을 많이 올렸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에는 어떻게든 좀 줄이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부터 해서 박근혜 때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알고 계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다 규제 완화시켜줬거든요. 금융부터 해가지고. 그때 금융 불균형 키운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말도 X가치도 모르면서 어떻게든 그냥 그 정부 비판하려고 정말 가게도 피운 거냐? 그때가 절정이었습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그 전에 예전 정부들이 잡았던 거 그때 풀어주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이런 역효과가 안 왔겠죠.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잡았어야 되며 그런 걸 다 풀어줬잖아요. 양도세도 풀어주고 모든 걸 풀어주고 나서 이제 뭐 옳은 거는 당연히 이 정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전 정부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참, 이 단어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요. 밑에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한국
거기 가계비서 키운 거는요, 정확한 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꽃을 피웠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주택 이상엔 종부세 더 높여야, 뭐 다주택자 추가 과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한 이번 총선 지나고 한 거기 하반기 가기 전 6월달 정도까지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6월까지 기회를 줬잖아요. 12월 16일 대책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올린 글을 읽을 때 그 전에 정부가 뭘 내용을 쓰고 뭘 했는지에 대해서 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꼭 지금 고삐를 바로 당장은 안 할 겁니다. 6월까지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줬어요. 팔라고. 그때까지 양도세 완화해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볼 거예요. 후반기에 갔을 때 변함이 없고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 그럼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종부세 더 올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목동만 붙이면 목동, 이름 바꾸려는 아파트. 참 우리 사람들이 뭐 다 똑같죠 뭐. 제가 예전에 마포에 어디 있을 때는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재개발 아파트 옛날에는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막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제가 이쪽에 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이게 임대 아파트 있으니까 안 오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건 그 사람이 뭐 없는 거지 죄는 아니니까요. 이것도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목동만 붙이면 목동.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 옆에 있는 무슨 동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학군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말대로 뭐 강남이나 저기 목동이나 이제 중계동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중계동도 원래 그 학군을 되게 유명하잖아요. 학원 그쪽이, 은행사거 쪽이 되게 유명한데, 이름을 이렇게, 솔직히 그거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나요? 어른들? 나 이거 보고 그냥 한번 웃으시라고 한번 올린 겁니다. 다음 보시면은, 강남 조준한 사이 비강남권 들썩들썩. 그러니까 보통 오른 데가 어디냐면요. 도봉, 노원, 동대문구 쪽입니다. 이쪽이 예전부터 조금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계속 투자 추천을 할 때 설명했던 게 청량이나 미아 삼거리, 이번에 또 한번 올린 그 석계, 등등을 보면요. 제가 계속 장이동도 올리고 그랬겠지만은 그쪽 지역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제일 컸던 게, 강남으로 가는 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근데 그 규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제가 또 그런 내용을 이제 또 올리겠지만, 뭐 내일이든 뭐 모레 올리겠지만은, 전에도 옛날에도 규제 지역에서 서울 전체는 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투자를 해서 먹을 거리가 남아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한 3억이 올랐어요.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근데 보니까 못해도 1억은 더 오를 것 같아요. 1억이나 2억. 그러면 요즘 1년간 보유는 못 하잖아요. 세금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일반과세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법이요. 그럼 2년을 보유하고 일반과세로 그냥 세금 내고 나머지는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들썩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규제적으로 묶일 거예요. 언젠가. 그 전에 덜 오르는 지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 투자를 하는 건 나쁜 거 아니고 다 자기 본인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이든 먹을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많이 오른 거 말고 많이 오른 그 지역 근처에 덜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투자의 첫 번째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계속 올리니까 제가 우리 동영상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네, 조만간 계속해서 좋은 거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기 헤드라인 뉴스 본인에게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